내가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보니 이제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네. 당신이 아직도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면 그 기대가 결국 당신을 가장 깊이 다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네. 나는 젊은 시절에는 그것을 몰랐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편이 더 맞겠지. 나는 진심으로 믿었네. 내가 마음을 다해 대하면 시간이 지나면 상대도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언젠가는 그 손을 잡아줄 것이라고.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더군. 나는 전쟁도 겪었고 굶주림도 겪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았네. 그 속에서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지. 낮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웃으며 시간을 보내곤 했네. 하지만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와 조용한 방에 혼자 앉아 있으면 그 모든 말들이 마치 공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을 느꼈네. 그 순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더군.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과 진짜로 나를 지탱해주는 관계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네. 젊은 날에 나는 사람을 믿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네. 믿음이 있어야 관계가 깊어진다고 여겼지. 그래서 나는 아낌없이 내 마음을 주었네. 내 시간을 내주고 내 정성을 들이고 때로는 내 것을 나누어 주었지. 그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기대했네. 이 사람은 다르겠지. 이 마음은 언젠가 돌아오겠지 하고 말이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알게 되었네. 사람은 나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준 것과 같은 방식으로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은가?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연락처에는 수많은 이름이 저장되어 있는데 정작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에 연락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 그런 밤 말이네. 나는 그런 밤을 여러 번 겪었네. 그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는 혼자인가 하고 말이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단순했네. 사람들은 함께 있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모인다는 것이었지.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것이 비난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생각하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먼저 생각하네. 자신의 이익을 먼저 따지고 자신의 상황을 먼저 고려하지. 이것은 특별히 나쁜 것도 아니고 누군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사람에게서 완전한 이해나 변하지 않는 마음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네. 나는 오랜 시간 사람들을 가르치며 살았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만났고 그들의 성장도 지켜보았지. 그들 중에는 어려운 상황에 있던 이들도 있었고 내가 도움을 주었던 이들도 있었네. 그때의 나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은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관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며 나는 또 하나를 배웠네. 상황이 바뀌면 사람의 태도도 함께 바뀐다는 것을 말이네. 처음에는 그것이 서운하게 느껴졌네. 왜 저렇게 변했을까? 왜 나를 기억하지 않을까? 하고 말이네. 하지만 이제는 알겠네. 그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단지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을 말이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졌네. 당신에게도 말해주고 싶네.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게. 하지만 사람을 지나치게 믿지도 말게.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그들이 따뜻할 때도 있고 차가울 때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그러면 당신이 받는 상처는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시작이라는 것을 나는 오래 살아보며 알게 되었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게. 당신이 외롭다고 느끼는 그 순간은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니네. 그것은 인간이라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시간일 뿐이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사람들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이네. 나는 이제 당신에게 조금 더 불편한 이야기를 해보려 하네. 당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인간관계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착각 위에 세워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말이네. 나는 젊은 시절 사람은 결국 마음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했네. 정성을 다하면 통하고 진심을 보이면 언젠가는 알아줄 것이라고 믿었지. 그래서 나는 내 시간과 노력, 때로는 돈까지도 아낌없이 내주었네. 그때의 나는 그것이 옳은 삶이라고 믿었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네. 사람은 마음만으로 움직이지 않더군. 상황과 조건, 그리고 그때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많았네. 나는 그것을 아주 늦게 깨달았지. 그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작은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피할 수 없는 결론처럼 내 앞에 놓이게 되었네. 내가 교수로 일하던 시절 한 학생이 있었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학교를 그만둘 상황에 놓여 있었지. 나는 그 아이를 그냥 보낼 수 없었네. 그래서 내 사비를 털어 등록금을 도와주었지. 그 아이는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했네. 그 눈물을 보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지. 사람 사이의 진심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말이네. 시간이 흘러 그 학생은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네. 큰 회사의 중요한 자리에까지 올라갔지. 나는 그 사실을 듣고 기뻤네. 언젠가 다시 만나면 함께 지난 이야기를 나누며 웃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그런데 어느 학교에서 우연히 그를 마주쳤을 때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 척 지나가더군. 그 순간 나는 잠시 멈춰 섰네. 마음 한쪽이 서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지. 처음에는 서운했네. 내가 잘못 본 것은 아닐까? 아니면 바빠서 그런 것일까 하고 스스로를 달래보았지. 그러나 곧 알게 되었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네. 그는 나를 기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억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었지. 그에게 나는 더 이상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었으니까 말이네. 그때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네. 사람은 감정보다 상황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말이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상처를 반복하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 나는 그 이후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네. 이전에는 마음을 중심에 두었다면 이제는 상황과 거리 그리고 흐름을 함께 보게 되었지. 당신도 혹시 누군가를 위해 많은 것을 해준 적이 있지 않은가? 시간을 내주고 힘을 보태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도와준 기억 말이네.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형태의 따뜻한 반응을 기대했던 적도 있을 것이네. 그것이 꼭 큰 보답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기억이나 존중 정도는 돌아오기를 바랐을 것이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 않은가. 나는 이제 그 이유를 안다네. 사람은 받은 것을 오래 기억하기보다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에 더 집중하기 때문이네. 과거의 은혜나 도움보다 현재의 상황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도울 때 그것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두지 않게 되었네. 도움은 그 순간에서 끝내야 한다는 것을 배웠지.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것이 마음을 덜 다치게 하는 길이라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줄어들지.
내가 한 행동이 상대의 반응에 의해 평가되지 않게 되는 것이네. 나는 그 이후로 사람을 도울 때도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되었네. 그리고 당신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네. 누군가가 변했다고 해서 너무 놀라지 말게. 사람은 변하는 존재라네. 상황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고 관계의 위치도 달라지지. 그것을 배신이라고만 부르면 우리는 세상을 이해할 수 없게 되네. 물론 아프지 않다는 말은 아니네. 나 역시 아팠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 날도 많았지. 하지만 이제는 안다네. 그 모든 일들이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네.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행동에 내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되었네. 당신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네. 사람을 너무 높이 올려두면 그만큼 떨어질 때의 충격도 커진다는 것을 말이네. 그러니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그들이 따뜻할 때는 감사하고 차가울 때는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그런 모습도 있음을 인정하게.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훨씬 단단해질 것이네. 나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변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아왔네. 당신이 아무리 오랫동안 잘해주어도 단 한 번 거절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동안의 모든 것을 잊고 그 한 번만을 기억한다는 사실이네. 처음에는 그것이 참으로 이해되지 않았네. 어떻게 9번의 따뜻함보다 한 번의 냉정함이 더 크게 남을 수 있는지 나는 한동안 받아들이기 어려웠지. 젊은 시절에 나는 누군가에게 잘해주면 그것이 차곡차곡 쌓인다고 믿었네. 마치 저축을 하듯이 내가 베푼 마음이 쌓여서 언젠가 필요할 때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지. 그래서 나는 늘 먼저 손을 내밀었고 부탁을 받으면 웬만해서는 거절하지 않았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최대한 도와주려 했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뒤로 미루는 것도 당연하게 여겼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이상한 장면을 반복해서 보게 되었네. 10번을 도와주던 사람에게 단 한 번 사정이 있어 거절을 했을 뿐인데 그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말이네. 그동안의 고마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서운함과 원망이 앞서는 모습을 보았지. 그때 나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네. 사람은 익숙해지는 순간 그것을 권리로 착각한다는 것을 말이네. 당신도 한 번쯤 느껴보지 않았는가? 처음에는 고맙다고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를 하는 그런 변화 말이네. 처음에는 부탁이었지만 점점 그것이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의무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오지 않는가. 그리고 그 흐름이 멈추는 순간 사람들은 그것을 배신처럼 받아들이기도 하네. 나는 이 과정을 수없이 보아왔네. 학생들 사이에서도 동료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가족 사이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반복되더군. 사람은 반복되는 호의를 점점 가볍게 여기게 되고 결국 그것을 잃는 순간에야 비로소 크게 반응하는 존재라네. 이것은 특정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인간의 습성이라 할 수 있지. 이 사실을 깨달은 뒤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졌을까 하고 말이네. 그 답은 의외로 간단했네. 나는 사람들에게 너무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썼던 것이지. 모든 이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누구에게도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았네. 하지만 그런 마음이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들었다는 것을 늦게야 알게 되었지. 당신에게 솔직히 말해주고 싶네. 세상은 겉으로는 착한 사람을 칭찬하지만 실제로는 그 착함을 계속 요구하는 곳이네. 그리고 그 요구를 멈추는 순간 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 것도 그 세상이라네.
나는 그것을 직접 겪어보았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게 되었네.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네.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당신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후자에 서 있게 될 것이네. 나는 그 경계를 늦게 배웠고 그 대가로 많은 피로와 상처를 겪었지. 하지만 당신은 조금 더 일찍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네. 오히려 그것은 여전히 소중한 가치라네. 하지만 그 마음이 당신을 소모시키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멈출 줄도 알아야 하네. 모든 부탁에 응답하지 않아도 괜찮고 때로는 거절하는 것도 필요하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라네. 나는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그 횟수를 세지 않네. 그리고 그에 대한 보답도 기대하지 않지.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그 이상은 넘지 않으려 하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지 않는 것이네. 그것이 결국 오래가는 관계를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지. 당신도 기억하게 계속해서 주기만 하는 관계는 결국 균형을 잃게 되네. 그리고 그 균형이 무너질 때 가장 크게 다치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 될 수 있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지금의 관계에서 나는 편안한가 아니면 지쳐가고 있는가 하고 말이네. 만약 당신이 이미 지쳐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네. 그만큼 오래 참고 오래 견디며 살아왔기 때문이네.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괜찮네. 조금 덜 해주어도 되고 조금 더 자신을 먼저 생각해도 괜찮네. 그 변화가 당신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네. 나는 나이가 들고 나서야 비로소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되었네. 그것은 마음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오래 함께한 시간도 아니더군. 바로 거리였네. 당신은 혹시 사람과의 거리를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젊은 시절 그 균형을 전혀 알지 못했네.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끝까지 다가가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벽을 세워버리거나 둘 중 하나였지. 가까워지면 나는 내 마음을 다 열어보였네. 숨기는 것 없이 조심하는 것 없이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관계라고 믿었지. 반대로 마음이 맞지 않거나 불편한 사람에게는 아예 다가가지 않았네. 그 사이 어딘가에 머무는 방법을 몰랐던 것이지. 그래서 나는 여러 번 상처를 입었고 또 여러 번 스스로를 고립시키기도 했네. 그러다 어느 순간 나는 깨닫게 되었네. 인간관계란 따뜻함과 아픔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네. 너무 멀리 있으면 차갑고 너무 가까이 가면 다치게 되는 구조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 당신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네. 추운 겨울에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모이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린다는 이야기를 말이네. 나는 그 이야기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삶 그 자체라는 것을 여러 번 느꼈네. 믿었던 동료와 함께 일을 하다가 내가 쏟은 노력의 결과를 빼앗긴 적도 있었고 오래 알고 지내던 친구와 사소한 오해 하나로 평생 등을 돌린 적도 있었지. 그때마다 나는 분노했고 억울했고 상대를 원망했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다른 시선으로 그 일들을 다시 보게 되었네. 그들이 특별히 나쁘거나 잔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 상대를 완전히 이해하려 했고 나도 완전히 이해받으려 했던 그 기대가 결국 나를 더 아프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이네. 당신도 혹시
누군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사람이 나를 항상 이해해 주기를, 내가 힘들 때마다 알아주기를,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그것이 관계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기대라고 생각하네. 사람은 누구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알 수 없네. 심지어 나 자신도 나를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타인이 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는가? 가족도 다르지 않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해 줄 것이라 믿지.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더 쉽게 서운해하고 더 깊이 상처받네. 나는 나이가 꽤 들고 나서야 자식들과의 거리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네. 이전에는 늘 가까이 두고 모든 것을 챙기고 세세한 것까지 관여하려 했지.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네. 그 방식이 오히려 서로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말이네. 그래서 나는 조금씩 물러섰네. 연락하는 횟수도 줄이고 간섭도 내려놓았지.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고 서운함도 있었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관계는 오히려 더 부드러워졌지. 서로의 삶을 존중하게 되었고 만났을 때 더 따뜻해졌네. 나는 그때 깨달았네. 적당한 거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배려라는 것을 말이네. 가까이 있으면서도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 그것이 오래가는 관계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 당신도 이제는 생각해보게. 지금 당신의 관계는 너무 가까워서 숨이 막히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너무 멀어서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거리는 조절할 수 있는 것이네. 그리고 그 조절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걸음 물러서거나 다가서는 것으로 시작되네. 모든 관계를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덜 아프게 만드는 선택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나는 이제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을 열되 전부를 내어주지 않네. 다가가되 기대를 과하게 얹지 않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에게도 나와 같은 거리에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네. 그 순간부터 관계는 조금 더 편안해지고 나 역시 덜 지치게 되었네. 당신도 너무 가까워지지 말게. 그러나 너무 멀어지지도 말게. 그 사이 어딘가에서 서로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찾게. 그것이 내가 긴 시간을 살아오며 겨우 배운 인간관계의 방식이네. 나는 젊은 시절에 한 가지를 굳게 믿고 있었네. 마음을 숨기지 않고 털어놓는 것이 진정한 관계를 만든다고 말이네. 그래서 나는 사람들과 가까워지면 내 이야기를 아끼지 않았지. 어려웠던 시절의 기억도, 마음속에 품고 있던 두려움도, 가족과의 갈등까지도 자연스럽게 꺼내어 이야기했네. 술자리에 앉아 밤이 깊어질수록 말은 더 깊어졌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이해하는 듯 보였지. 그 순간에 나는 참으로 따뜻함을 느꼈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위로 말이네. 그래서 나는 그것이 진짜 친밀함이라고 생각했지. 숨김없이 말하는 것이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든다고 믿었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관계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나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네. 예전에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다시 꺼내어지는 것을 보았지. 그것도 따뜻한 기억으로가 아니라 때로는 비웃음으로, 때로는 오해로, 때로는 나를 공격하는 말로 돌아오는 것을 말이네. 나는 그때 큰 충격을 받았네. 내가 믿고 나누었던 말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 그러나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네. 말은 한번 밖으로 나오는 순간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네. 당신도 한 번쯤은 비슷한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네. 믿고 이야기했던 비밀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졌던 순간 혹은 아무렇지 않게 했던 말이 뜻하지 않게 크게 퍼져버린 순간 말이네. 그때 느끼는 허탈함과 배신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지. 나는 그 감정을 오래 끌고 살았네. 왜 그랬을까?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하며 스스로를 원망하기도 했지.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나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었네.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가 너무 쉽게 마음을 열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지. 물론 진심으로 나누는 대화는 소중하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더군. 관계의 깊이는 말의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킬 수 있는 선을 아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 나는 이제 말을 아끼게 되었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의 무게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네. 어떤 말은 듣는 순간에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뀌기도 하네. 또 어떤 말은 상대의 마음속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자라나기도 하지. 그래서 나는 점점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을 지금 해야 하는가 하고 말이네. 특히 요즘처럼 많은 사람들이 쉽게 연결되는 시대에는 더 조심해야 하네. 당신도 알다시피 한 번 남긴 말은 금방 사라지지 않지. 기록으로 남고 누군가의 손에 남아있다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다시 나타나기도 하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꼭 말해주고 싶네. 당신의 마음을 모두 세상에 드러내지 말게. 그것이 솔직함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네. 나는 이제 침묵의 가치를 알게 되었네.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이네. 사람들은 종종 말하지 않는 사람을 답답하게 보거나 속마음을 숨긴다고 생각하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일 때가 많지. 충분히 생각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네. 당신도 이제는 모든 감정을 말로 풀어내려 하지 말게. 화가 나도 서운해도 때로는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때가 있네. 모든 것을 설명하고 이해받으려 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오해가 생기기도 하네. 사람은 말보다 상황과 감정에 더 크게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이네. 나는 한때 솔직함이 가장 큰 미덕이라고 믿었네. 그러나 이제는 안다네. 솔직함과 무분별함은 다르다는 것을 말이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선택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삶을 덜 복잡하게 만드는 지혜라는 것을 나는 늦게 배웠네. 당신에게도 말해주고 싶네. 당신의 이야기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말게. 당신의 마음은 그만큼 소중한 것이네. 믿을 수 있는 몇 사람에게만 천천히 나누어도 충분하네. 그리고 때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도 괜찮네.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한 것이네. 나는 살아오면서 참 다양한 사람들 만나왔네. 따뜻하고 배려 깊은 사람도 있었고 거칠고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도 있었지. 당신도 알겠지만은 세상을 살다 보면은 피하고 싶은 사람을 완전히 피하면서 살 수는 없네. 어디를 가든 어떤 일을 하든 반드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지. 나는 젊은 시절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네. 싫은 사람을 보면 얼굴에 드러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솔직함이라고 믿었지. 그때의 나는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했네. 내 감정을 숨기지 않았으니 정직하게 살고 있다고 여겼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네.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은 잠깐의 해방감일 뿐이고 결국 더 많은 불편과 손해가 돌아온다는 것을 말이네. 나는 몇 번이나 관계가 어긋나는 것을 겪었고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 속에 스스로를 밀어 넣었던 적도 있었지. 그래서 나는 방식을 바꾸게 되었네. 마음속에서는 거리를 두되 겉으로는 예의를 지키는 쪽으로 말이네. 처음에는 그것이 어색했네. 내가 거짓된 사람이 되는 것 같기도 했고 내 마음을 속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지. 하지만 오래 해보니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네. 그것은 나를 보호하는 하나의 방법이었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태도였네.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할 때 그 말이 항상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그 인사가 거짓이라고 말할 수는 없네. 그것은 서로를 존중하기 위한 약속 같은 것이고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가기 위한 기본적인 방식이네. 나는 그런 말들을 마음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네. 그것은 삶 속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언어이자 서로를 다치지 않게 하는 완충장치라네. 그래서 나는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 굳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네. 속으로는 한 발 물러서되 겉으로는 차분하게 대하지 짧은 인사와 필요한 말만으로도 충분하네. 그렇게 하면 관계가 더 복잡해지지 않고 나 역시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게 되지. 나는 이것을 예의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나를 지키는 하나의 갑옷이라고 생각하네. 또 한 가지 내가 늦게 깨달은 것이 있네. 그것은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라는 것이네. 나는 오랫동안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보면 고쳐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네. 잘못된 점이 보이면 말해주고 싶었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싶었지. 나는 그것이 상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군. 사람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쉽게 바뀌지 않네. 오히려 그 말을 부담으로 느끼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더 많았지. 나는 여러 번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알게 되었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말은 상처가 될 뿐이라는 것을 말이네. 당신도 혹시 누군가를 바꾸려고 애쓴 적이 있지 않은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런 마음이 들지. 가족이나 친구,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더 나은 방향을 알려주고 싶고 잘못된 점을 고쳐주고 싶지 않은가? 그러나 나는 이제 말해줄 수 있네. 사람은 고쳐 쓰는 물건이 아니네. 각자 이미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온 시간과 습관이 있지. 나는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고 싶네. 나무는 각자 결이 다르고 자라는 방향도 다르지. 어떤 나무는 곱게 뻗고 어떤 나무는 구부러져 자라네. 그렇다고 해서 구부러진 나무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것은 그 나름의 방식으로 자란 결과일 뿐이네. 사람도 마찬가지라네. 그래서 나는 이제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네. 대신 그 사람이 어떤 결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네. 그리고 그 결에 맞게 거리를 두거나 맞춰가거나 때로는 멀어지기도 하지. 그렇게 하니 내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네. 더 이상 누군가를 이해시키려 애쓰지 않아도 되었고 괜한 분노도 줄어들었지. 당신에게도 말해주고 싶네. 모든 사람을 이해할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을 바꿀 필요도 없네. 다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그에 맞는 거리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훨씬 덜 피곤해질 것이네. 세상은 생각보다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네. 그리고 그 다양함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 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네. 당신이 조금 덜 반응하고 조금 더 차분해질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삶은 훨씬 부드럽게 흘러갈 것이네. 이제 나는 당신에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하네.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돈에 대한 이야기 말이네.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어서야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는가?
나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네. 사람을 너무 믿은 것, 그리고 돈을 너무 가볍게 여긴 것이네. 나는 젊은 시절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네. 특히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래야 한다고 믿었지. 마음이 깨끗해야 하고 물질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네. 그래서 나는 늘 최소한으로 살았고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굳이 잡으려 하지 않았지. 그때의 나는 그것이 바른 삶이라고 여겼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다른 현실을 보게 되었네.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면서 돈이 단순한 욕심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 젊을 때는 부족해도 버틸 수 있네. 몸이 움직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지지.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게 되네. 나는 내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네. 젊은 시절에는 체면을 지키며 살았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말이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도 은퇴 후에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지. 그때 나는 처음으로 깊이 생각하게 되었네. 돈을 가볍게 여긴 것이 과연 옳았는가 하고 말이네. 당신도 생각해보게.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예전처럼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무엇이 당신을 지켜줄 수 있겠는가? 명예도 인간관계도 결국은 한계가 있네. 물론 그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니네. 하지만 현실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네. 그 힘 중 하나가 바로 돈이라네. 나는 이제 돈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네. 다만 돈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싶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 병이 생겼을 때, 몸이 약해졌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차이를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네. 경제적으로 독립된다는 것은 단순히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나이가 들수록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늦게 깨달았네. 나는 나이가 들어서도 가능한 한 내 재정을 직접 관리하려 노력했네. 누군가에게 맡기거나 기대기보다는 스스로 책임지려고 했지. 그것이 번거롭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 덕분에 나는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이어갈 수 있었네. 당신도 가능하다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네.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다고 말하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네. 사람, 관계, 꿈, 가치 모두 소중하지.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균형을 말해주고 싶네.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현실을 지탱할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네. 나는 한때 돈을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오히려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것이 아쉬울 뿐이지. 돈은 우리의 품위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네. 남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아직 늦지 않았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삶을 지킬 준비를 해도 충분하네. 크게 시작할 필요는 없네. 다만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고 앞으로를 조금씩 준비해 나가면 되네. 그것이 결국 당신의 노년을 더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이네. 나는 이제야 알게 되었네. 젊은 시절의 선택이 나중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를 말이네. 당신은 나보다 조금 더 일찍 알게 되었으니 그만큼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나는 돈 이야기를 이어서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해 보려 하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가까웠던 사람과도 돈이 들어오는 순간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그리고 너무 아프게 배웠네. 나는 한때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었네.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며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던 사람이었지. 그 친구가 어느 날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네. 사업이 어려워졌고 잠시만 버티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했지.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있었고 나는 그 마음을 외면할 수 없었네. 그래서 나는 큰 돈을 빌려주었지. 그때 나는 그것이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네. 친구라면 도와야 한다고 믿었으니까 말이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조금씩 변해갔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그가 점점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약속했던 시간은 계속 미뤄졌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오히려 부담을 주는 사람처럼 느껴지더군. 나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네. 돈을 빌려주는 순간 관계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이네. 나는 결국 돈도 잃고 친구도 잃었네. 남은 것은 깊은 허탈함과 씁쓸함 뿐이었지. 그 이후로 나는 스스로에게 여러 번 물었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고 말이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의 답을 찾게 되었지. 관계 위에 돈을 올려놓는 순간 그 관계는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말이네. 당신도 혹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험이 있는가? 그 과정에서 느꼈던 미묘한 변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리감이 생기는 순간을 느껴본 적이 있지 않은가? 돈은 숫자이지만 그 안에는 기대와 부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감정들이 함께 들어있네. 그래서 나는 이제 아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네.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돈을 섞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말이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친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네. 가족에게도 마찬가지라네. 많은 부모들이 말하네. 내가 가진 것을 다 주고 떠나면 된다고 자식에게 미리 나누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이네. 나 역시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네.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면 자식이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 하지만 나는 여러 사례를 보며 생각이 바뀌었네. 재산을 일찍 넘겨준 이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달라지는 모습을 말이네. 물론 모든 경우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네. 여전히 부모를 잘 모시는 자식도 많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은 쉽게 익숙해지고 익숙해진 것은 곧 당연한 것이 된다는 사실이네. 처음에는 감사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그 자연스러움이 사라지는 순간 불만으로 바뀌기도 하네. 나는 그 모습을 여러 번 보았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네. 당신이 부모라면 당신의 노후를 스스로 지킬 준비를 하게. 그것은 자식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책임지는 태도이기 때문이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네. 경제적인 자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말이네. 오래 사는 시대가 되었지 않겠는가? 예전보다 훨씬 긴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시간을 남에게 기대어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되네. 그리고 그 부담은 결국 관계를 무겁게 만들기도 하지. 당신이 만약 지금 누군가에게 의지할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그 선택이 당신을 편하게 만들지 아니면 점점 작아지게 만들지 말이네. 나는 가능한 한 스스로를 지키는 쪽이 더 오래 편안하다고 느꼈네. 그것이 때로는 외로움을 동반할 수도 있지만은 적어도 내 삶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해주었지. 돈은 사람보다 차갑고 감정이 없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래서 더 오래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 사람은 떠나기도 하고 마음이 바뀌기도 하지만 돈은 그런 변화를 하지 않네.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네. 돈을 사랑할 필요는 없지만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이네. 당신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관계와 돈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기를 바라네. 정을 지키면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게. 그것이 내가 긴 시간을 살아오며 겨우 깨달은 삶의 한 부분이라네. 이제 나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하네. 당신도 알다시피 사람의 삶에서 사랑만큼 큰 기대를 품게 만드는 것은 드물지 않겠는가. 나 역시 그랬네. 나는 29에 결혼을 했고 그때 나는 사랑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지. 함께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고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네. 젊은 날의 사랑은 참으로 뜨겁지. 하루라도 떨어져 있으면 견디기 힘들고 상대의 말 한마디에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기도 하지 않겠는가. 그때 나는 그것이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했네. 감정이 강할수록 사랑도 깊다고 믿었지. 그래서 나는 그 감정을 지키려고 했었고 변하지 않기를 바랬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사랑이 그렇게 한 가지 모습으로만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현실의 무게가 삶 속으로 들어오면서 사랑은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했지. 예전처럼 설레는 감정은 줄어들고 대신 책임과 의무가 자리를 채워갔네. 나는 한동안 그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네. 왜 예전 같지 않을까?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었지. 그리고 그 질문은 나를 더 답답하게 만들었네. 나는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했었지.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것은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태가 바뀐 것이었네. 젊은 날의 사랑은 불꽃과 같네. 밝고 강하게 타오르지만 오래 지속되기는 어렵지. 반면에 시간이 지나면서 남는 사랑은 등불과 같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지만 오래도록 빛을 이어가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불꽃이 사라졌다고 해서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하네. 하지만 나는 이제 말할 수 있네. 등불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말이네. 나는 아내와 긴 시간을 함께 살았네. 물론 그 시간 속에는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 서로의 생각이 맞지 않아 등을 돌린 날도 있었고 말없이 하루를 보내기도 했네. 때로는 작은 일로 크게 다투기도 했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지. 그럴 때마다 나는 상대를 바꾸려 했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나는 조금씩 깨닫게 되었네. 완전히 이해받으려는 기대가 오히려 관계를 더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말이네. 사람은 누구도 다른 사람을 완전히 알 수 없네. 나 자신도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상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조금 더 편안해졌네. 당신도 혹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완전한 이해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을 다 알아주기를, 내 생각과 같아지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그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진다고 생각하네. 사랑은 나를 완성해 줄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함께 견디는 과정이라네. 요즘은 예전보다 관계가 쉽게 시작되고 또 쉽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네. 나는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네. 다만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느끼네. 상대가 나를 완전히 채워주기를 바라는 순간 그 관계는 오래 버티기 어려워지지. 누구도 그런 역할을 오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네. 나는 결국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네. 그날 이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고요함은 지금도 잊기 어렵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지.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네.
사랑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함께 견딘 시간이라는 것을 말이네. 그 시간은 사라지지 않고 내 안에 남아 나를 지탱해 주더군. 당신이 지금 혼자라면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게. 그리고 함께 살고 있다면 지금의 모습이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말게. 관계는 언제나 변하고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네. 사랑은 일정한 형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흐르며 달라지는 것이라네. 나는 이제 사랑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네. 소유하려 하지 않고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지.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하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차이를 받아들이려 하는 것이지.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덜 고통스러워지고 더 오래 이어질 수 있네. 당신에게도 말해주고 싶네. 사랑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게.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당신 곁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네. 그 모습을 알아보는 것이 아마도 우리가 나이가 들며 배워야 할 또 하나의 지혜일 것이네. 이제 나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고독과 노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하네. 나는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오며 결국 한 가지 사실에 도달했네. 사람은 결국 혼자라는 것이네. 이 말이 당신에게 차갑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것이 슬픈 진실이라기보다 오히려 받아들여야 할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하네. 나는 젊은 시절 혼자 있는 시간을 참으로 견디기 힘들어했네. 약속이 없는 날이면 괜히 불안했고 집안이 조용하면 라디오라도 틀어놓아야 마음이 놓였지. 침묵이 싫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웠네. 왜냐하면 그 시간 속에서는 나 자신과 마주해야 했기 때문이네. 내 마음속에 빈 곳 채워지지 않은 감정들이 또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지.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편안함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지.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보다 조용히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이 더 안정되는 것을 느꼈네. 그때 나는 깨달았네. 고독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다룰 줄 알아야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말이네. 나는 정년 이후에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게 되었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지난 시간을 천천히 돌아보았지. 그 과정에서 나는 비로소 나 자신과 화해할 수 있었네. 그전에는 늘 바쁘게 움직이며 살아왔기 때문에 나를 깊이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지.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는 나를 이해하기 시작했네. 당신도 혹시 느끼고 있지 않은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을수록 오히려 더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을 말이네. 요즘은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고 어디서든 사람들과 이어질 수 있다고 하지. 하지만 그 연결이 반드시 마음의 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며 스스로를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가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들기도 하지. 나는 그래서 비교를 내려놓게 되었네. 다른 사람의 삶과 나를 견주지 않으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더군. 우리는 각자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겠는가? 누군가보다 더 빨리 가야 할 이유도 없고 더 많이 가져야 할 이유도 없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훨씬 단순해지고 편안해지지. 노년은 많은 것을 잃는 시간이라고들 말하네. 젊음도 힘도 기회도 점점 줄어든다고 말이지. 하지만 나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네. 오히려 노년은 정리의 시간이라네. 젊은 시절에는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살지 않던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더 가지려는 욕심, 남과 비교하는 습관 말이네. 그 모든 것들이 조금씩 내려앉으면서 비로소 본질만 남게 되는 것이지. 나는 이제 더 많이 가지려 하지 않네. 더 높이 올라가려 하지도 않지. 대신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되었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지더군. 이것이 나이가 들며 얻는 또 하나의 변화라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를 꼭 말해주고 싶네. 고독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네. 하나는 건강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준비라네. 몸이 아프면 아무리 마음이 단단해도 흔들리게 되지. 그리고 생활이 불안정하면 고요함도 평온도 오래 유지하기 어렵네. 나는 매일 몸을 조금씩 움직이며 지내왔네.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내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있도록 준비하려 노력했네.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지. 누구에게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평안을 주더군. 당신도 언젠가는 이 길을 걷게 될 것이네. 그때를 두려워하지 말게. 혼자 걷는 길이 외로울 수는 있어도 결코 초라한 길은 아니네. 오히려 가장 단단한 길일지도 모르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더 깊어지는 자신을 느낄 수도 있네. 나는 이제 죽음도 예전처럼 두렵지 않네. 그것은 끝이 아니라 긴 하루가 지나고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쉼과도 같다고 느끼게 되었지. 중요한 것은 언제 끝나느냐가 아니라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나는 오래 살아보며 알게 되었네.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말해주고 싶네. 남은 삶을 남을 따라가며 쓰지 말게.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것이네. 기대를 조금 내려놓고 거리를 지키고 몸을 돌보고 스스로를 지킬 준비를 하게.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게.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더 단단해질 것이네. 언젠가 당신도 나처럼 조용히 말할 수 있을 것이네. 나는 충분히 살았다고 말이네.